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 열차는 제가 애정하는 채널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제 사연을 말씀드리기 위해 채널을 찾았네요. 전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3년이나 했는데 결혼 생활은 그보다 짧은 2년 뿐이었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둘 다 같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과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죠. 남편이 먼저 관심을 보여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결혼하기 전에 시모는 인자함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친정엄마께서 시모를 처음 본 날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딸, 오늘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고부 갈등은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예비 사돈이 널 보는 눈빛도 따뜻하고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 엄마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그렇게 느끼긴 했어. 매번 볼 때마다 얼마나 잘 대해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 앞으로 살면서 네가 더 잘해드려. 그러면 되지. 어쨌든 엄마는 걱정 하나 덜었어. 아무래도 시어머니 자리가 걱정이었는데 오늘 보고 나니까 그 걱정이 싹 사라졌다니까. 이렇듯 여러 사람을 감쪽같이 속인 시모는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첫 번째로 시모와 부딪히게 된 건 바로 시모의 아들 유세였어요. 시모는 저 또한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인지 제 앞에서 대기업 다니는 아들 자랑을 쉴 새 없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너도 잘 알지? 인물 좋지, 키 크지, 성격 좋지. 거기에다 능력까지 되는 완벽한 내 아들 잘 보필하고 살아. 집에서 스트레스 줘서 괜히 회사 일에 지장 가는 일 없도록 하라니 말이야. 처음엔 그저 웃어 넘겼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바뀌어버린 시모의 모습이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혔다는 게 더 맞겠네요.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시모의 유세와 간섭이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더는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죠. 너 요즘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는 거 맞니? 애 얼굴이 형편없는 것 같은데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피부도 푸석한 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 애 같잖아. 결혼하고 난 후 남편은 살이 5kg나 쪄서 보는 사람마다 보기 좋다고 한다는데 시모 눈에만 이상한 필터가 장착된 듯 괜한 트집을 잡더군요. 속에선 부글부글 끓었지만 최대한 그런 티를 내지 않으며 시모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죠. 잘 챙겨 먹이고 있어요. 반쪽이 되기는커녕 요즘 살쪄서 다이어트 할 거라고 하던데요. 하지만 시모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면 이번엔 다른 트집을 잡으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곤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그런 걸 왜 해, 몸 상하게? 집에서 하기 쉽고 살찐 음식만 해주지 말고 몸에 좋은 건강한 식단으로 짜서 해 먹이거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 집안일 시킬 생각은 하지도 마라. 네? 집안일이요? 그래. 우리 아들 그 큰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집에서까지 일 시키지 말란 말이야. 난 우리 아들 그딴 거 한 번도 시키지 않고 장가 보냈다. 그러니 너도 집안일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집에선 그저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 남편을 모시고 살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저 역시 같은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입장인데 저런 말을 들으니 화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내 부모님을 존중하는 만큼 남편의 부모님도 존중하고 싶었는데 시모의 말과 행동은 이런 마음을 살며시 들여밟았죠. 어머님, 잊으셨나 본데 저 그이랑 같은 회사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저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랑 같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안 잊었다. 내가 너도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결혼 허락한 건데 그걸 잊었겠니? 지금 네가 너도 일하니까 힘들다.
이런 걸 어필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남자가 회사 일하는 거랑 여자가 일하는 거랑 같니? 뭐든 일을 해도 남자가 힘든 일을 하고, 마음고생을 해도 남자가 더 고된 법이다. 이게 무슨 구시대적 발상인지 화가 나는 것보다도 황당하더군요. 시몬은 팔짱까지 끼고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엔 너는 군말하지 말고 내 말에 순응이나 하면 된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듯 했죠. 며느리인 저를 남편의 새로운 보모쯤으로 생각하는 시모의 생각을 그때 깨부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어머님. 심지어 남편 부서보다 제가 일하는 부서가 일이 더 많아서 야근도 제가 더 많이 하다 보니 월급도 제가 더 많은걸요? 힘든 걸로 따지면 제가 더 많이 힘드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하자면 집안일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해야겠어요. 너 아까 내가 하는 말 뭐로 들었니? 우리 아들은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장가 보냈다니까. 에이, 어머님. 그런 걸로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친정에서 살림만 살다가 시집 왔겠어요? 딸인 저도 아들 못지않게 귀한 자식이라고요. 시집 온 여자가 귀해봤자 얼마나 귀하다고.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됐고, 우리 집에선 아들이 집안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내 뜻에 따르거라. 시모는 개거품까지 물며 저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더군요. 시모도 시모였지만 이 와중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상황을 지켜보는 남편이 더 얄미웠네요. 여보, 가만히 있지만 말고 당신이 말해봐. 당신도 어머님 말씀처럼 내가 집안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 갑자기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상황을 해결해줘야 할 사람이 가장 당황스러울 저보다도 더 당황한 얼굴을 하곤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도 우유부단한 구석이 조금은 있는 줄 알긴 했지만 그날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당신이 당사자인데 당신한테 물어야지 누구한테 물어. 대답 한번 해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야근하느라 내가 당신보다 늦게 퇴근하는데 그래도 내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남편이 망설이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남편만은 시모와는 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모양이더군요. 우물쭈물 대답을 미루던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사람 곤란하게.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합의 봐. 괜히 고부지간에 나누는 대화에 날 끼어들게 하지 말고. 누구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곤란하다는 듯 난색을 보이며 선을 그었고 시모는 남편을 곤란하게 했다며 저를 또 쥐잡듯 잡기 시작했죠. 넌 그냥 알겠다. 앞으로도 잘하겠다. 대답만 하면 끝날 문제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니? 우리 아들 얼굴 곤란한 거 안 보이니? 괜한 말해서 우리 아들 난처하게 그만 만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내 앞에서 똑바로 대답부터 하거라. 대기업에 다니는 멍청한 남편은 나몰라라 하고 시모는 헛소리로 저의 귀를 더럽히는데 이때껏 이 모습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나 궁금해질 지경이었죠. 생각 같아선 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은 내려놓되 앞으로의 시모의 뜻대로 움직일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했죠. 어머님, 지금 남편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결혼하기 전이야 어머님 아들이었지만 이젠 한 가정의 가장이자 저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애 우리 아들 하면서 살림까지 간섭하실 거예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게 지켜만 봐주세요. 지켜만 보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니? 이대로 두면 착하고 순진한 내 아들이 네 손에 놀아날 게 뻔한데 내가 두고만 볼 것 같니?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 네가 포기하려무나. 저도 어머님 뜻대로 살아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냥 어머님이 포기하세요. 뭐야? 너 진짜 해보자는 이거야?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한마디도 안 지려고 들어? 너 몰랐는데
아주 되바라지는구나. 저도 어머님이 적당히 하시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어머님이 매번 꾸준히 선을 넘으시니까 하는 수 없잖아요. 절대로 질 생각이 없던 저는 여전히 흥분하지 않은 채로 따박따박 시모의 말에 지지 않고 답했고, 시모는 이런 제 행동이 더 화가 난다는 듯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게 진짜? 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굴면 앞으로 고달파지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는 걸 모르니?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 힘들게 하면 전 앞으로 시댁에 오지 않을 거예요. 만날 때마다 얼굴 붉히고 싫은 소리 듣게 되는 시댁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너 지금 나한테 겁주니? 겁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일 있기 전에 서로 조심하자 이거죠. 가족된 지 반년도 안 돼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낼 순 없잖아요. 저도 제 할 도리는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어머님도 선 좀 잘 지켜주세요. 시모는 그제야 며느리가 본인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듯 하더군요. 말을 더 해봤자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 시모는 무건수행을 하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남편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혼잣말로 구시렁거리던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폭발하듯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댁에 가지 않는다니, 선을 지키라니. 해도 너무하잖아. 내 말 중에 틀린 말 있어? 입장 바꿔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내 딸이 잦은 야근으로 힘드니까 당신이 집안살림 다 하고 나는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라고 하면 당신 기분은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오겠냐고.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야. 어른이잖아. 우리 엄마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굳이 그렇게까지 하게 어머님이 만드셨잖아. 내가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나 몰아붙이는 거 같이 봐놓고 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싫었으면 당신이 나서서 나 좀 도와주지 그랬어. 내가 거기 어떻게 나서?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잖아. 말 한 번 잘했네. 당신 엄마 성격 잘 아니까 내가 거기서 확실하게 선 그은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는 내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말에 수긍을 한 것인지 할 말이 없는 것인지 남편의 의중을 알 수는 없었지만 더 말을 보태진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유수처럼 흘러갔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모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는 부딪히는 일이 없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남아 시모에게 미운 마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입버릇처럼 첫 생일상은 며느리가 직접 해주는 상을 받고 싶다고 했던 말을 도저히 무시할 순 없더라고요. 결국 전 미리 연차까지 쓰고 시모의 생일을 준비했고 당일날엔 시모의 형제들까지 와 정신을 빼놓더군요. 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이기도 했고 다른 분들은 선은 넘지 않는 분들이라 그냥저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모가 또다시 선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럽다 언니. 며느리가 이렇게 생일상도 다 차려주고 음식 솜씨도 얼마나 좋은지 다 맛있다니까. 정말 부럽다 부러워. 그러니까 누나는 자식 복도 있더니 며느리 복도 있네. 요즘엔 이렇게 손수 상 차려주는 며느리가 흔하지 않다고 하던데. 부럽다 누나. 부럽기는 무슨. 너희 생일 때도 우리 며느리한테 말해서 생일상 차려주라고 할 테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 다음 달에 너 생일이지? 그때 우리 집에 와. 우리 며느리가 생일상 거하게 차려줄 테니까. 저는 그럴 생각도 전혀 없는데 시이모와 시외삼촌에게 호언장담을 하는 시모의 언행이 황당하더군요. 괜한 불똥이 튀기 전 자리를 피해버렸고 그저 그냥 한 말이겠거니 하며 그날 시모의 말을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일이 지난 어느 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날 일을 잊고 있었기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전화를 받았죠. 예, 너 며칠 뒤에 우리 집 와야 하는 거 잊지 않았지? 네? 며칠 뒤에 무슨 날인가요? 제 기억엔 아무 일 없는 걸로 아는데요. 넌 젊은 애가 무슨 정신이 그렇게나 없어? 며칠 뒤에 내 남동생 생일이라서 네가 생일상 차려주기로 했잖니. 여기까지만 해도 시모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시모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는 시 외삼촌이 좋아하는 음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동생은 잡채에 고기 넣는 거 안 좋아한다.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넣지 말란 말은 아니고 고기를 넣긴 넣되 야채 위주로 하란 말이야. 하나하나 다 따로 볶아서 식감 다 살려. 그리고 내 생일날 했던 갈비찜 말이다. 이번엔 맵게 해. 내 남동생은 간장보다 매운 거 좋아하니까. 남편은 부모님이기에 그리고 어른이기에 될 수 있으면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더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나를 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 할 사람이 시모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왜 시 외삼촌 생일상까지 차려야 하나요? 전 그날 차려드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 또 시작이니? 그때 되바라지게 군 이후에 고분고분하게 군다 싶어서 반성 좀 했다 싶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반성을 하겠어요. 전 그저 며느리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만 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요. 그 도리 중엔 시 외삼촌 생신상까지 차리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며느리로서 도리는 이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사사건건 못한다,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도리랑 어머님이 생각하는 도리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시 외삼촌까지 모시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렇게 챙기고 싶으시면 그런 말 꺼낸 어머님이 직접 챙겨주세요. 저도 회사에 다니느라 바빠요. 너 진짜 내가 말로 경고할 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게다. 이번엔 내 동생 생일상 안 차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시모의 경고에도 다시 한번 절대로 가지 않을 거란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 외삼촌의 생일 당일 당연히 전 출근을 했고 그날 시모에게선 거짓말 조금 보태 100통 정도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지만 신경을 끌래야 끌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어느새 오후 5시가 되어갔고 이쯤이면 시모도 포기를 했겠지 하고 생각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1층 로비를 어떻게 통과한 것인지 시모가 무서운 얼굴을 하곤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죠. 이 나쁜 거사. 너 때문에 오늘 귀하디 귀한 내 남동생이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고 상심이 얼마나 큰 줄이나 네가 알기나 해? 어머님, 진짜 미쳤어요? 애초에 제가 시 외삼촌 생일상까지 차린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라고요. 넌 그냥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오늘 네 그 고약한 버릇을 확 뜯어 고쳐주마. 처음엔 어리동절하게 저희를 보던 직원들도 제가 이렇게 당하는 이유를 알고 나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저마다 웅성이기 시작했죠. 그중 남편과 친분이 있는 직원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이 황급히 달려와 시모를 떼어냈고요. 그 순간 남편의 행동이 얼마나 미덥지 않았으면 그 순간 남편이 시모를 떼어내는데 놀랍기까지 했네요. 평소에 남편이라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모는 남편을 보고도 여전히 씩씩거리며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인지 시모에게 화를 다 내더라고요. 엄마,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면 어떡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집에서 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이 난동을 피우냔 말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저것이 차리라는 네 삼촌 생일상은 안 차리고 여기서 일이나 하는 꼴을 보는데 내가 눈이 안 돌아가겠어?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좀 말고. 아들,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잘못은 내가 아니라 저것이 했다고. 지금 잘잘못 따질 때야? 여기 저 사람이 다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이기도 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고 따라오라고. 남편은 시모를 끌고 나가기 바빴고 그 와중에도 시모는 제게 욕을 하기 바쁘더군요.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퇴근하면 딴 길로 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곧장 오거라. 알겠어? 오늘 네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해줄 테니까. 생각이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모의 원래 목적은 제가 개망신을 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일 텐데 진짜 개망신을 당하게 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직원들은 저마다 개념 상실한 시모와 그런 시모를 제지하지 못한 남편의 욕을 하느라 바빴죠. 시모와 연을 끊고 사는 게 아니라면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었고 시댁으론 당연히 가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집에서 한숨만 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회사 분위기 어때? 어떻긴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지. 다들 저마다 우리 집 이야기한다고 바쁘더라. 괜찮냐, 힘내라라는 말만 오늘 몇 번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당신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어? 그냥 적당히 우리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오늘 같은 일도 없었잖아. 제 걱정과 미안함에 눈물 쏟는 것까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큰 기대였더군요. 남편은 연신 한숨을 내쉬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오늘 일이 일어난 게 다 내 탓이다. 이거네? 그렇잖아. 그까지 생신상 좀 차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 하나를 못 해준다고 해서 오늘 이 일을 만들어? 난 분명히 못한다고 제대로 말했고 그 말을 무시한 건 어머님이야. 그러니까 핀잔을 해도 어머님께 하고 탓을 해도 어머님한테 해. 가만히 있다가 머리채까지 잡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내가 들어보니까 머리채 잡힐 만한 짓 했더구만 뭐.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당신 지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렇잖아. 진작 시키는 대로 다 했으면 오늘 그런 일 당할 일도 없고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망신 당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하여튼 내일 출근해서 당신이 다 해명하고 다녀. 내가 욕먹을 일 없게 말이야. 퇴근하는 내내 고민이 깊었는데 남편의 그런 반응을 보니 왜 고민을 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한심하고 형편없는 놈이란 걸 알았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를 먼저 만났을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눈앞에 정신 나간 남편이 있었고 이혼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지체하지 않고 마음을 전달했네요. 그냥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제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게 싫다. 이혼? 지금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당신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와? 아, 설마 지금 뒷감당이 안 돼서 이혼 이야기로 피해보려는 거야? 나름대로 진심을 다해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헛웃음까지 치며 제 진심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죠. 어디까지 하나 전 지켜봤고 한참을 혼자 드라마를 쓰던 남편은 큰 인심을 쓴다는 양 이렇게 말하더군요. 물론 당신이 전적으로 다 잘못하긴 했지만 우리 엄마도 조금의 잘못이 있긴 하니까 우리 집 가서 무릎 꿇고 빌라는 말까진 하지 않을게. 그냥 내일쯤 우리 엄마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론 우리 엄마 말 잘 들으면서 살아. 생각도 눈치도 전혀 없는 남편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큰 소리를 쳤고 그런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다시 한번 이혼을 통보했네요.
이혼하자는 말 진심인 거 안 느껴져? 나 진심이니까 사과니 용서니 헛소리하지 말고 이혼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이 진심이다 이거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도 그렇게 날 몰라? 내가 이혼이라는 말을 그냥 할 사람으로 보여? 난 당신 엄마도 엄마지만 당신도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그, 그래. 이혼해, 이혼.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매달릴 줄 알아? 남편은 큰 소리는 쳤지만 그런 상황까지 상상하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언행불일치의 모습이었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남편을 지나쳐 옷방으로 가서는 남편의 짐을 챙겨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당장 나가. 이혼 합의까지 된 마당에 한 집에 사는 건 좀 웃기잖아? 지금 나가라고? 그러면 내일 나가려고 했어? 우물쭈물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려고 했거든? 나 없다고 울고불고 후회나 하지 마. 꼴에 자존심만 가득한 남편은 큰 소리를 치더니 짐가방을 들고 나가더군요. 그 한심한 인간이 짐가방까지 들고 어디로 갔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원치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들 예상하다시피 극성의 끝판대장인 시모가 다시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거든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 너 따위가 뭔데 내 아들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냐고. 이 건방진년이 어제 그만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지? 오늘은 내가 기필코 본때를 보여주마. 시모는 또다시 고함을 지르며 손을 뻗어 저에게 달려왔고 그대로 그런 시모를 잡아 내동댕이 쳐버렸네요. 첫 번째야 멋모르고 당했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또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잖아요. 제 나름대로 작정을 한 것이었죠. 바닥에 넘어진 시모 또한 작정한 듯 큰 소리로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미네 밀어. 다 늙은 노인네 허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작정을 하고 밀쳐버리네. 가관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어울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느라 있는 힘껏 미간을 찌푸린 시모의 얼굴은 마귀 할멈의 얼굴과 다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눈물 그만 짜내세요. 여기서 아줌마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아줌마 편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간 한 짓이 있는데 누가 아줌마 편을 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제 말대로였죠. 이미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사무실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날 역시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저를 탓하기는커녕 일제히 시모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모는 힐끔 실눈을 뜨고 상황을 살피는가 싶더니 태세를 바꿔 그 자리에 누워버리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절대로 안 갈 거니까 어디 한번 오늘 망신살 제대로 뻗쳐보거라.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지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시모가 형편없이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아예 그곳에는 있지도 않는 남편을 저마다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30분 동안 난동을 피우던 시모는 지쳤는지 다시 욕을 입에 올렸고 전 경비팀을 불러 시모를 끌어냈습니다. 내 아들 신세 망친 저 몹쓸 것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지금 이렇게 쫓아내면 내일 또 찾아오면 되고 내일 또 쫓아내면 몇 번이고 또 찾아올 테다. 네 입에서 울고불고 하며 잘못했다는 말 나올 때까지 찾아올 테니 그런 줄 알아. 시모는 끌려가는 내내 쉬지 않고 악담을 퍼붓더군요. 시모가 그렇게까지 굴어준 덕에 회사 내에는 무능한 남편과 극성 시모의 이야기로 뜨거워졌네요. 남편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저와의 이혼까지 진행되었죠. 법원을 오가고 변호사까지 만나고 나서야 남편은 이혼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는지
뒤늦게 싹싹 빌며 매달리더군요. 저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닌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였죠. 최선을 다해 저를 설득하려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저에게는 더 마이너스만 되는 상황이었고요. 여보, 이대로 진짜 이혼할 거야? 이혼하기로 합의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왜 이래? 당신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이혼이나 해. 이대로 이혼까지 당하면 내 꼴이 뭐가 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도 나지만 당신도 온 회사에 이혼녀라고 소문 다 나는 거라고.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시어머니한테 머리채까지 잡히고도 참고 사는 바보보단 이혼녀 되는 게 나한텐 더 나은 선택지라서 말이야. 그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공개적으로 회사에서 사과하라고 할게.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 결혼한 지 이제 1년 지났어. 연애는 3년이나 하고 이혼은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말이나 돼? 말이나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돼? 연애 3년, 결혼 1년 했으니까 너희 집 꼴도 제대로 봤고 네 본성도 알았어. 내가 더 이상 참고 살 이유 없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언제는 시모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우기더니 여러모로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되고서야 사과라는 말을 입에 올리더군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남편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그 순간 저 자신에게 화가 나는 기분이었어요. 이딴 인간을 사랑했다니 회의감 같은 것이 올라오며 더욱 차분해졌죠. 지금 내가 성급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가 본데 난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이런 결정이 나기 전에 충분히 당신한테 기회도 줬는데 그 기회를 차버린 건 다름 아닌 당신이었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진짜 잘할게. 엄마한테도 다신 당신 괴롭히지 말라고 할게. 뭐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내 부탁 좀 들어주라. 어? 나 당신하고 이혼하면 더는 회사도 못 다녀.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자기 걱정, 회사 걱정뿐이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게 들어온 회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던 터라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저딴 식으로 나오니 제 마음도 차갑게 식으며 냉정을 유지할 수 있겠더군요. 당신은 끝까지 회사 걱정뿐이네. 그 걱정 많은 회사 얼굴에 철판 깔고 다녀. 이혼했다고 자르는 회사도 아니고 사람들 수군거림 정도야. 당신 엄마가 한 짓이 있는데 당신이 좀 참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그 모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견뎌?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 그런 상황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건 당신 사정인데 왜 나한테 이래? 내가 그렇게 당신 엄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당신은 나 신경이나 썼어? 그때 당신이 내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줬더라면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이 상황, 당신이 다 감당해. 당신 진짜 이렇게 모질게 굴 거야? 이혼을 하더라도 소문이 좀 잠잠해지면 해도 되는 거잖아. 최소한 밥벌이는 할 수 있게 해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지. 내가 방금도 말했지.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냥 버티면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 밥벌이는 포기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어쨌든 나는 이혼할 거니까 더는 사람 힘들게 그만해.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 때문에 이혼만은 안 된다며 거부했지만 시모의 행동 그리고 그런 시모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 남편의 행동으로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이혼 소식마저도 빠르게 회사 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다 그러하듯 조금의 과장이 섞여 소문은 퍼졌고 그럴수록 전 남편의 평판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더군요. 그렇게 2달을 간신히 버틴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엔 몰랐지만 원래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전 시모가 워낙 품 안의 자식처럼 키운 덕에 우유부단한 것도 있었지만 곤란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한심한 인간 말이에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아끼지 않던 아들이 이혼도 당하고 회사도 그만둬 버리자 전 시모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했듯이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며 아들 자랑을 했으니 그 정도 망신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이런저런 이유로 통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잘 지내니?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이혼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했단다. 집사람이나 아들놈한테 듣긴 했지만 아무래도 너한테 들어야 정확한 이유를 알 것 같아서 말이다. 전 시모와 전 남편과는 달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시부는 성격 차이라는 이혼 사유를 믿지 못하겠다며 이유를 물어왔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어머님이랑 계속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는커녕 모른 척하고 있었고요. 부부 갈등만큼 힘든 게 없다고들 하지만 네가 그런 일로 이혼까지 결심할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만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게지? 네, 처음엔 어머님이 살림에 관여를 하더라고요. 귀한 아들이니 저보고 집안 살림을 다 하라고 하기도 했고 전 남편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잔소리도 하지 말라는 말도 자주 했고요. 중요한 말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화가 많이 나신 듯 어두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내 진적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라고 했거늘 기어이 아들 신세를 망쳐놨구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한테 시애 삼촌 생일상을 차리라고 했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저는 못한다고 분명히 제 뜻을 전했는데 어머님께서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길래 저도 화가 좀 났었거든요. 뭐야? 이 옆에 내가 진짜 그딴 일까지 너한테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여자 성격에 그냥 넘어갔을 리도 없고 분명 사고를 쳤을 텐데. 네. 전화가 100통쯤 왔는데 제가 다 무시하니까 회사로 찾아와서 제 머리채까지 잡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저 때문에 자기가 망신당하게 생겼다고 제 탓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몰랐던 사실을 듣고 황당하다는 듯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아마 화가 많이 난 듯 했어요. 이윽고 전 시부는 치솟은 감정을 잘 추슬렀는지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네가 그런 일까지 당하게 두고 보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내가 그 두 인간을 대신해서 사과하마. 미안했어. 아니에요. 진작 연락 못 드려서 저도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다 내 걱정해서 연락 안 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아가야, 사는 동안 행복하고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 또 바라마. 전 시부는 마지막까지 안녕을 빌어주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 전 시댁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우선 전 시모는 그날 바로 시부에게 카드도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 그렇게 아끼던 여동생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자신을 케어해주던 전 시모가 사라지자 전 남편은 재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생각이란 없는 놈처럼 집에서 빈둥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런 전 남편을 그냥 두고 볼 리 없는 전 시부는 전 남편마저 집에서 쫓아내버렸고 전 남편까지 전 시모와 함께 전 시이모의 집에서 빈둥대고 있다고 했네요. 전 시모는 여러모로 눈칫밥을 먹던 상황에서 아들까지 함께 곤란해지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찾아오더군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한우 세트까지 사서 말이에요. 아가, 잘 지냈니? 결혼 생활 내내 들어본 적 없던 호칭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러면서 짜증이 확 치솟아 오르는데 그 순간만큼은 화가 주체가 되지 않아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반응이 나가게 되었죠. 아가는 무슨? 아줌마 며느리 자리 반납한 지가 언젠데 아가는 무슨 아가예요?
그, 그래. 내가 생각이 또 짧았구나. 잘 지내지? 아, 이거 바꿔라. 네 생각이 나서 내가 사왔어. 전 시모는 결혼 전 저에게 보였던 그 가식 가득한 미소를 보이며 한우를 내밀었고 전 곧바로 그 한우를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어요. 됐어요. 이런 거 먹고 체하면 약도 없을 텐데 그냥 제 돈으로 사 먹을게요. 그러지 말고 받으려무나. 내가 너 주려고 고르고 또 골라서 온 거야. 됐다니까요. 이딴 거 내밀지 말고 찾아온 이유나 빨리 말하고 가세요. 그게 그깟 고기보다 더 좋으니까. 전 시모는 그 말에 안간힘을 다해 화를 내지 않으려 참고 또 참는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평소에 전 시모였다면 욕을 해도 벌써 했을 텐데 그걸 참으며 애써 웃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니 나도 본론만 하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재결합하는 건 어떠니? 우리 아들 반성 많이 하고 있단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저를 향한 원망의 눈빛을 감추지 않았던 그 전 남편이 반성이란 걸 하고 있다니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그런 거짓말이었죠. 전 시모는 자신의 말에 제가 깊은 감동이라도 하길 바랬는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빛에 화답하고자 한껏 비아냥대며 대답했네요. 반성? 그 인간이요? 이야, 그 인간이 반성이라는 것도 할 줄 알아요? 놀랍네요. 그럼 우리 아들이 반성을 얼마나 잘하는데 요즘엔 온종일 네 생각만 하면서 나 붙잡고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모든 걸 되돌리고 싶다는 말만 한다니까. 아, 그랬구나. 그렇게 미안하면 직접 와서 말하지. 왜 나이 많은 엄마를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게 너도 알다시피 애가 말주변도 없고 염치도 없어서 너한테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만큼은 계속 반성하고 있었어. 염치 없다는 사람이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던걸요?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적당히 좀 하세요.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아버님한테도 쫓겨나오고 할 데도 없는 사람이랑 내가 미쳤다고 재결합을 하겠어요? 저를 찾아온 내내 안간힘을 쓰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던 시모는 저의 이 말에 모든 인내심이 바닥난 듯 비싼 한우를 바닥에 내팽겨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이 되바라진 년이 어른이 이렇게까지 숙이면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어디 끝까지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적어도 당신 아들보다는 잘났죠. 당신 아들은 저한테 이혼도 당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오갈 데도 없어서 이모 집에서 눈칫밥이나 먹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신세니까요. 위자료 덕분에 통장도 두둑하고요. 전 시모는 저와 몸싸움을 하며 배운 것이 없는지 또다시 그 비루한 손을 저에게 뻗더라고요. 손을 붙잡아 다시 한번 밀어야 하나 그냥 피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 시모는 자신이 던진 한우 세트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더군요. 저에게 있어선 이혼하던 그때보다도 더 통쾌했던 역대급 순간이었네요. 괜히 찾아와서 본전도 못 찾은 전 시모는 돈이라도 뜯어내야겠다 싶었는지 황급히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날 밀친 거니? 내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다 늙은 노인을 이렇게 밀면 어떻게 하니? 아이고 허리야, 뼈가 나갔는지 움직일 수도 없구나. 이거 왜 이러세요? 혼자 흥분해서 난리 부리다가 혼자 넘어져 놓고선? 혼자 넘어지기는 네가 방금 날 밀었잖아. 병원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고 있거라. 아이고 내 허리. 이러다 평생 휠체어 신세 져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하지만 전시모가 찾아온 곳은 다른 곳도 아닌 제 집이었고 이 모든 것은 현관문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모든 장면이 CCTV에 녹화되고 있었죠.
이 모든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전시모는 있는 힘껏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 시모에게 비웃음을 날려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줌마. 허리 아프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아파트에는 CCTV가 참 많아요. 물론 여기도 다 찍고 있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줌마 혼자 생쇼하다가 넘어진 것도 다 찍혔다는 말인데 제가 그 녹화본 가지고 본가 협박죄로 신고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간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켰던 저였기에 경찰서 이야기가 나오자 전시무는 제법 겁을 먹은 듯 하더군요. 꼼짝도 못하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던 전시무는 어느새 벌떡 일어나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야? 너 지금 날 경찰서에 신고라도 하겠다. 이 말이야? 이때껏 본 적 없는 저자세를 하더니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고 그런 시모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저 괴롭히면 그깟 신고 못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피차 얼굴 보는 일 없이 잊고 살자고요. 그래. 알겠어.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는 말아다오. 알겠으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니까. 전시모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서는 바닥에 떨어진 한우를 허겁지겁 챙기더군요. 온갖 있는 척은 다 하고 다니더니 돈이 궁하긴 궁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아들 신세 제대로 망쳐놓은 전시모는 백수가 되어버린 아들을 저에게 떠넘기지도 못하고 짐덩이 아들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누굴 탓할 것도 없고 다 자업자득인 셈이었죠. 그 후 전 시댁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고 한동안 제 이야기는 회사 내에 큰 이슈거리가 되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혔고 저는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전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부서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이랍니다. 저보다는 4살 많은 사람으로 책임감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절 많이 좋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남자친구는 추위를 많이 타는 만큼 더위도 많이 타는 저를 위해 여름엔 시원한 음료수와 손선풍기를, 겨울엔 따뜻한 핫팩과 목도리를 항상 준비해서 다니는 남자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행복은 제 인생에 2번 다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시 찾아왔네요. 지금